안녕하세요. LS증권 설명은 내가 베스트 김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투혼 MTS에서 해외 파생 주문 그 네 번째 시간 OCO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CO 주문 찾아보는 위치는요, 지난번처럼 저희 주문 창으로 들어갔을 때 일반, 스톱, OCO 이렇게 있는 세 가지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세 번째 OCO라고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진 문자가 있습니다. OCO라고 하는데 이 알파벳 약자입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요. OCO라고 읽고요. 각각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한 가지가 다른 하나를 취소를 한다. 이게 읽어도 조금 어려우신가요? 요거는 이 아래에 있는 값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오히려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 다른 주문창처럼 주문 수량을 적을 거고요. 그 아래 주문 가격이랑 스탑 가격을 동시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격을 두 개나 적을까요? 스탑 주문에서도 가격을 여러 개 조건가와 주문가를 나눠서 적는 경우도 있었는데 OCO에서도 값을 두 개를 넣어야 되네요. 여기서 보시는 내용은 앞에 있는 일반 주문과 스탑 주문의 융합,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가에도 주문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스탑 주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상품이 이런 호가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수를 OCO 주문으로 할 건데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값을 넣어야 됐죠. 지정가에 해당하는 주문 가격, 그리고 스톱에 해당하는 주문 가격. 매수 지정가를 주문을 넣을 때는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싸게 매수하면 좋죠. 아래쪽에 있는 낮은 가격에다가 지정가 주문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가 주문을 건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스탑 주문을 넣을 때는 지금보다 불리하게, 그러니까 매수인 경우에는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스탑 주문을 넣어야겠죠. 이 가격에 스탑 매수를 하고자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9,900에 지정가 주문만 넣었을 때랑 22,000 스탑 주문을 같이 이렇게 OCO 주문으로 넣었을 때는 어떤 차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증거금이 반절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19,900의 매수, 22,000의 스탑 매수를 한 계약씩 내면은 1+1은 총 2계약의 증거금이 필요로 합니다. 2계약의 증거금이 필요로 하고 19,900에 이제 체결시킬 수 있는 시장이 오면은 이것이 체결된 뒤에 특별히 조작이 없으면은 다시 가격이 올라가서 22,000이라는 가격을 체결실 수 있는 가격이 되면은 둘 다 체결이 돼서 매수 2계약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9,900이 지정가, 22,000의 스탑 이 주문들을 각각을 낸다면은 1+1은 총 2계약의 증거금이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OCO 주문은 아까 단어풀이에서 말한 것처럼 한 가지가 체결이 되면은 다른 하나는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 계약만 체결되는 것을 상정을 하기 때문에 증거금이 한 계약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9,900이 먼저 체결이 됐으면은 남아있는 22,000 스탑 주문은 취소가 됩니다. 22,000 스탑 주문을 먼저 도달을 하면 남아있는 19,900에 대한 지정가 주문은 취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 주문을 냈다고 하면 한 계약만 체결이 되는 거죠. 반대로 각각의 주문을 낸다고 하면은 계약 증거금도 2계약이 필요하고 이론적으로 둘 다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할 일이겠지만 보통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19,900과 22,000 사이에서만 가격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가지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 박스권에서만 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은 이게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매수를 진입으로 할 때 OCO 주문을 하는 걸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실 진입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은 OCO 주문에 결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청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만 이 가격에 제가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2만이라고 하는 가격에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매도로 청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도 OCO 주문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매도 높은 가격의 지정가니까 22,000에 지정가 19,900에 스탑 주문을 한계와 같이 증거금으로 낼 수 있는 OCO 주문을 낸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2만 매수 포지션 청산을 22,000에 매도 익절 혹은 19,900에 매도 손절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주문을 지정가 스탑 주문을 각각 내놨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 한 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로 한 계약만을 체결시켜서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거래를 끝내고 싶은데 매수를 걸어 놓고 나서 위아래로 주문을 내놨더니 나중에 잔고를 보니까 매도 한 계약이 남아 있더라. 이렇게 매수 매도 전환매가 일어나는 거는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익절 혹은 선절 포인트를 동시에 걸면서 증거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OCO 주문이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도 지원이 되고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주문 유형 중에 하나가 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OCO 주문을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제 포지션 그것이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가지고 있을 때 이 포지션, 이 매매 결과가 자전거라고 하면은 옆이나 뒤로 크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양발에 이제 자전거 맨 처음에 배울 때처럼 보조 바퀴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발 자전거처럼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는 이제 익절 지점, 지정가, 손절 지점, 스탑 지점을 안전하게 잡아주니까 제가 이제 넘어질 걱정을 조금은 덜하고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은 덜한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거래소에서는 체결을 보장하는 종류의 주문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정가든 스탑이든 그렇게 설계가 된 주문의 유형이다 뿐이지 거래소에서도 증권사에서도 체결을 절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안전장치가 있지만은 여러분은 해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실 때는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 해주셔야 된다는 점은 꼭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딱 이제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OCO란 여러분이 보고서 뭔가 이게 대체 뭔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아마 쓰실 수 있는 주문 유형 중에서 친해질수록 좋은, 가장 오히려 초심자일수록 마치 자전거에 보조 바퀴들을 달리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주문 유형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